여러분의 오를 확 뒤집겠습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 프로그램 정봉주의 품격시대 정봉주입니다. 돈도 실력이다. 이런 망언을 히트시킨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마침내 버티기를 포기하고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이화여대 특혜 입학, 삼성 뇌물 77억 원의 최종 수혜자인 정유라. 최순실, 박근혜 영린이 재판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봅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검찰 개혁 무드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경찰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에 이어 경찰 개혁까지 추진하면서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는 관측인데요. 수술대에 오른 공룡 권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5월 25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던 정유라 씨가 소송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입니다. 덴마크 검찰은 정 씨에 대해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고 정 씨는 지난 3월 지방법원에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지만 또다시 불복한 정 씨는 다음 달 8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판결을 뒤집기 어려워 보이고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진 만큼 시간을 끌어 이뤄올 것이 없다고 판단해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확한 송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덴마크 검찰은 우리나라 사법당국과 협의해 한 달 이내에 정 씨를 한국으로 보낼 방침. 정 씨는 한국에 도착하면 곧바로 검찰에 인계돼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특혜 의혹, 삼성전자의 제3자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새로운 국면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5월 25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던 정유라가 돌연 소송을 자진 철회하고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삼성 측 지원의 최대 수혜자인 정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삼성사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힐 핵심 증인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카메라를 보고 놀래요. 빨리 인사해. 그러게요. 우리가 더 놀랄게. 미쳐 고팠습니다. 딴 생각하고 있었죠? 아니요, 딴 생각 아니라 TV 보고 있었어요. TV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잘생겨서? 아니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상한 네. 깔때기를 들이대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처음 나오셨죠? 예, 오늘 정봉주 품격시대 데뷔하는 날입니다. 종편은 자주 나가셨나요? 종편은 자주 나가죠. 예. 어디요? 뭐 다 나가죠, 전체적으로. 다 나가세요? JTBC, 예. MBN, 채널A, 예. SBS, KBS, 종편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말씀을 MBC. 해주시길. 아니, 뭐 종편하고 뭐 지상파 뭐 다를 바 있나요? 시청자 보기에는 뭐 다 같은 방송이죠. 여기는 진짜 공중파입니다. 예, 공중파. 예, 영광입니다. 예, 예. 박상병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모처럼 오셨어요? 예, 품격 시대이기 때문에 품격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목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시키자는데 막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조금 반성이 되시죠? 아니요. 무슨 반성이요? 안철수 대원을 말씀하시는구나. 아니, 그럼 전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쳐다만 봤어요. 안철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또 대수가 있었던 것이고. 알겠습니다. 있었던 것이고 또 앞으로도 안철수의 존재는 민주당을 더 각성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한 정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승자, 패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정치는 그 자체가 발전의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예.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어제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덴마크 검찰이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걸었던 정유라 씨가 예. 항소를 철회를 했다면서 이제 곧 한국으로 30일 이내에 송환을 할 거다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취재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트위터를 봤으니까. 제가 트위터를 보진 않았고, 근데 그 소식이 이제 국내에 알려지게 된 거죠. 네.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특이하네요. 네, 그거 되게 특이하던데, 그래서 트럼프하고 친한가 보죠? 이런 드립은 제가 받아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특이하네 진짜. 되게 특이했는데 그래서 뭐 최순실 측 변호사 분들이 예. 네, 아니 이렇게 뭐 개인의 일을 이렇게 공적인 트위터에 이렇게 올려버리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반발을 하긴 했는데 근데 뭐 반발을 했다고 해서 뭐 덴마크 검찰이 그거를 들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어쨌건 트위터로 발표해서 좀 특이한 모양새를 좀 취했더라고요. 네.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겠다. 그러니까 개인의 정보 보호나 이런 거보다도 네. 자신들의 공식적 결정에 더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일단 정유라 씨 자체가 일단 뭐 한국에서는 그냥 사적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좀 그런 사안이고 예. 또 세계적으로 또 관심을 또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덴마크에서도 그 정도 그 중량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하여튼 뭐 하여튼 한 국가의 대통령이 바뀔 정도의 사건에 일단 그 가담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예. 뭐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그러기도 좀 곤란한 입장이고 공식적으로 자신들 입장 그냥 하고 보려면 봐라. 네, 안 보려 말고.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우리 법무부랑 연락을 해서 지금 송환 절차에 대해서 예. 논의에 착수했다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검찰 출신이시죠? 네. 몇 년 계셨어요? 저는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7년 정도 있었습니다. 많이 있진 않으셨네, 진짜로. 네. 어떻습니까? 지금 정유라 씨가 안 들어오고 끝까지 법정 투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들 예측한 분들이 많지 않았었나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저는 뭐 처음부터 들어와서 빨리 해결을 하는 게 오히려 정유라나 최순실한테 좋다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요? 일단 그거 덴마크에 있어도요. 사실은 구금돼 있는 거잖아요. 예.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뭐 아무리 뭐 구치소나 교도소 틀린다 하더라도 뭐 말도 통하지 않고 예. 굉장히 음식 같은 것도 맞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불편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이화여대 입시 부정, 학사 비리, 그다음에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 뇌물 예. 이런 거에 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다 돼 있죠. 그렇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순실 씨이기 때문에 예. 사실 모녀지간의 어떤 전체적으로 구속을 하고 또 엄벌하기에는 또 한국 정세에 약간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법적으로는요. 그렇죠. 법적으로도 사실 예를 들어 학교 입학도 본인은 그때 당시 미성년자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한 대로 난 쫓아갔다 아니면 독일에서도 승마협에서 말 준 것 같다. 아니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렇죠. 그래서 덴마크는 이제 덴마크에 있을 때도 예. 미리 그 당시에 세계일보 인터뷰했잖아요. 예. 그 내용 중에 보면 굉장히 법률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도움을 받아서 그런지. 누군가의 도움을 그렇죠. 받고 있다. 왜냐하면 뭐 이대에 대해서는 나는 학교도 간 적이 없고 뭐 알지도 못했다.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그건 거기서 자기는 관계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과 관련된 승마 지원과 관련돼서도 그때 그렇게 인터뷰했잖아요.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위에 포스트잇으로 다 붙여놔서 내용을 몰랐다. 사인하려는 데만 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민사소송도 마찬가지, 형사도 마찬가지인데 사인을 하면 우리가 보통 속칭 말로 빼도 박도 못 오는 그렇죠. 거예요. 빼박이가 그건- 되는 거죠. 그렇죠.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전혀 통하지 않지만 어디서 다 어드바이스를 받은 거죠. 그래서 포스트를 중요 부분 다 가렸기 때문에 이게 뇌물인지 아닌지 뭐 그런 부분은 알지 못했다. 그렇게 미리 준비를 다 했다고 보면 되고 예. 결국 뭐 송환돼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똑같은 말을 하겠죠. 그런데 사실 뭐 최순실 씨가 지금 뭐 구치소에서 있고 또 여러 가지 죄명도 굉장히 많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모녀에서 또 정유라 씨까지 더군다나 애까지 있는 정유라 씨까지 엄벌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예. 웬만큼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하기가 여의치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또 법원에서도 사실은 또 구속영장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빨리 와서 했어야 하는데 저는 그보다도 정유라가 먼저 들어와 버리면 최순실 씨가 모른다고 대답했던 것 중에서 그 노순일 부장이 얘기했잖아요. 럭비콘 같은 애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오면 잘못하면은 진술이 꼬여버릴 수가 그렇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최순실의 굉장히 불리한 진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오히려 주안점을 둬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우리가 근데 추론해 이제 볼 수 어느 정도 있죠. 좀 정리가 됐으니 이제는 들어올 때가 된 것 같다. 그렇죠. 교수님. 아니요, 정리가 된 게 아니고요. 네. 덮어칠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정리 무슨 정리가 됐습니까? 뭐 할 의미였다고요? 덮어칠 힘이 없는 거예요. 더 버틸. 덴마크에서 두 분이 소통이 잘 안 되지. 아니요, 덴마크에서 이거 봐보시죠. 예. 덴마크에서 덴마크 1심 법원이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죠? 내렸잖아요. 불복했죠. 불복해가지고 항소했습니다. 예. 이제 항소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덴마크에서 구금되어 있는 시간이 한국에서 유죄가 돼가지고 구금되어 있는 시간과 같이 상쇄가 되면은 거기서도 괜찮아요. 그렇죠. 구속 기간 합산이 되면 합산이 안 됩니다. 한국에 오면 다시 살아야 돼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법적으로는 산입이라고 그래요. 산입. 산입, 합산이 아니고 산입. 네, 그렇죠. 산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덴마크에서도 더 버틸 필요가 없는 것이고 버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번 결정에 오히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미 판단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들어올라오고 항소를 포기한 거죠. 항소를 포기한 거다. 포기한 그런 겁니다. 결정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겠죠? 그렇죠. 사실 지금 혐의 내용 자체를 아마 덴마크 법원은 거의 인정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유라 씨 어떤 변호인도 예. 이건 뭐 결과는 좀 뻔하다. 그래서 시간 끌기로만 뭐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버티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또 만약에 거기서 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덴마크 법원에서 또 송환돼야 한다고 맞는다고 했으면 또 상고를 또 해야 하잖아요. 그럼 또 시간이 엄청 가는데 그거 상당히 버티기 힘들죠. 이게 버티기 힘든 면도 있고 적어도 이제까지 버텼으면 이 시점에서 들어가면 그래도 뭔가 좀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사실은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최순실 씨, 박근혜 씨 여기에 지금 진술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들어갔고 정유라 중심으로 해갖고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이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됐기 때문에 좀 버틴 측면은 있을 거다. 그렇죠, 그렇죠. 둘이 수사 초기에 예. 만약에 정유라 씨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있다고 봐요. 예. 예를 들어서 이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엄마가 어떻게 했다라고 다 얘기하고 그리고 교수님 누구누구 만나서 그렇죠. 하라고 그랬다. 금메달 가지고 들어가라. 그러면 알아서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다 해버리면 지금 최순실 씨는 뭐 이대 학사비리나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도 전혀 모르세라고 전혀 하잖아요. 모른다고, 예. 그 부분은 오히려 정유라가 다 얘기해주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승마와 관련해서도 엄마가 얘기가 삼성에서 알아서 다 해줬으니까 너는 말이나 열심히 타라. 아하. 그리고 삼성이 돈을 지불하니까 너 뭐 비타나가 좋냐, 뭐 V가 좋냐, 블라디미르가 좋냐? 그거 아무거나 선택을 해라. 그건 예를 들어서 삼성은 그 말 자체를 사줬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명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고 대여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엄마가 아니 삼성명으로 돼 있어도 사실은 준 건데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말들이 사실은 뇌물죄가 됐던 입시와 관련된 아니면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오히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군다나 어린애고 그러니까 이제 분간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죠 초기에. 그런데요, 좀 궁금한 게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좀 버티면, 만약 지금 들어와서, 네. 지금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삼성의 뇌물죄, 그러니까 최순실 재판도 박근혜 재판도 중심에는 삼성 이재용 재판이 있는데, 거기서 이 뇌물죄가 성립이 되게 되면 뭐 나머지는 다 이제 통으로 같이 가는 건데, 지금 들어왔고 정유라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두려움은 없을까요? 좀 1심 끝난 다음에 들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려는 왜 하지 않았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사실 정유라 씨가 들으면 앞으로 이제 한 달 동안 강제 소환 절차를 협의하거든요. 우리나라 법무부하고 예. 덴마크 법무부하고 그러면 덴마크 법에 의하면 한 달 이내에 이제 송환하도 돼 있어요. 근데 절차 좀 복잡하긴 해요. 왜냐하면 덴마크하고 한국하고 직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유지를 독일로 경유하는데 할지 뭐, 그렇죠. 예. 근데 경유지를 만약 독일로 경유하면 또 독일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그 나라 독일과 또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절차가 좀 복잡한데 제가 들어오려면 적어도 한 달 가까이는 걸릴 것이다. 그러면 6월 한 중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긴급 체포한다고 하더라도 긴급 체포가 아니라 이제 체포 영장에서 체포하죠. 이미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으니까 거기서 조사를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본인이 다 세뇌를 하고 어느 부분까지 얘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이 모르죠. 뭐 이건 저의 추측이지만 또 경우에 따른 조사 받다가 본인이 참지 못하고 아니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는가를 판단하지 못하고 거기서 뭐 이 얘기를 했을 때 예. 그런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와서 조사를 받으면 긍정적인 영향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혹시 돌발 변수가 있으면 결국 뭐 치명적인 그런 경우도 긍정적이라 될수 하면 있어요. 최순실 씨에게 긍정적인. 그렇죠, 그렇죠. 네. 교수님, 네. 결국은 이경재 변호사가 누구의 독일에 이제 망을 통해서 연락을 했겠지만 최순실 씨와 결국 이경재 변호사가 협의를 해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충분히 그렇다고 그렇죠. 본다면 네. 최순실 씨가 들어오는 게 낫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근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가 현지에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 현지에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어떻게 또 상소식 그 항구까지 가서 계속 그렇죠. 구속만 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 예. 가가지고 성산이 없다는 판단이 먼저 하나 필요한 예.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 검찰에서도 정유라가 들어와서 조사하고 난 다음에는 한국에서 그냥 구속되지 않고 할 수 있을 여지가 더 커진 거죠. 왜? 새 정부가 들어선 것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구속이 되어 있고. 예, 그런 상황에 그런 어떤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더 버티면서 계속 해서 이런 어떤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그냥 어차피 안 되는 거를 지금 한국에 들어와라. 라고 생각도 했을 것 같고 크게 덩어리가 세 개거든요. 덩어리가 뭐냐면은 이제 지금 정유라는 노성일 키스포츠 부장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은 럭비공이라 그래요. 지뢰박았다 그럽니다.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그래요. 어허.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들어와서 크게 세 덩어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 누구보다도 잘 알 사람이에요. 어떤 관계? 현재까지는 자기는 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말을 하지만은 따지고 사진 그럼요. 보니까 다 봤단 말이에요. 그 그럼요. 중에. 어릴 때 그 비도도 다 알고 그러던데요.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측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삼성 예. 삼성과의 관계. 삼성이 삼성. 어떤 말을 했는지, 예. 어떤 사인을 했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대 학습이. 이대. 이 세 가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실마리를 정유라를 통해서 파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덴마크에서 있을 때 정유라한테 최순실 씨가 너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초반에 그런 그래서 분위기였잖아요. 초반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 됐건 저 제3자를 통해서 계속 뭔가 서로 주고받고 했을 텐데 아마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탄핵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면 뭔가 이제 묘수가 있을 다시 수도 정치적 있고. 액션을 취할 그렇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가 귀국하는 것도 탄핵이 된다는 할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는 걸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오라고 한 거죠. 11월 12월에 들어와 갖고 빨리 예. 털자 이제 이런 뉘앙스로 빨리 들어오라 그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설마 나를 구속하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정유라는 거기서 더 못 버티는 거예요. 정치적 상황이 완전 이상해진 거예요. 이상도 하고 덴마크에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 설정을 해본다고 하면 엄마 나 미치겠어. 나 더 이상 덴마크에 못 있겠어. 근데 조금만 참아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죽어도 못 있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들어와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알겠습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했어요? 아, 네. 뭐 이경재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예. 뭐 변호인들은 일관되게 뭐 정유라 씨한테 국내로 들어오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조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 정치적 불확실성도 없고 뭐 재판상 불확실성도 이제 좀 거쳤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설명을 해줬다. 예. 근데 뭐 본인이 선택을 한 것이고 네, 갑자기 결정 내린 것은 아니다. 뭐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뭘 얘기한 걸까요? 아마 지금 뭐 탄핵도 이미 지나갔고 뭐 대선 국면도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방금 출범했기 김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네. 탄핵도 안 될 것 같고 구속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네. 어차피 이제 탄핵도 됐고 구속도 된 상황. 그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상황. 네. 요게 이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다. 그렇죠.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뭐 좋든 싫든. 아마 싫은 쪽이 더 컸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은 좀 드는데 네, 그래도 뭐 대통령이 이미 새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요. 뭐 하여튼 변수 자체가 이제 다 없어졌다라고 예. 보는 게 네,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네. 기대할 건 기대하면서 법리투쟁으로 가면서 재판을 받아보자. 네, 이제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뭐 손을 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법리로 할 거면은 그러니까 혹시나 뭐 앞에 상황을 대비해 봤을 때 그냥 들어오는 게 낫다라는 판단했던 거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사라고 판단을 하시고, 만약에 들어와서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 아닙니까? 네.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고 돌아서 아니, 이거 체포영장만. 체포영장. 체포영장이 예. 발부된 상태죠. 발부된 상태 구속영장 청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법적으로 무죄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본인은 정말 주도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또 승마협회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줄 알고 객관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불호를 떠나서 그런 상황이 더 그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일단 체포영장은 발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체포는 하고 그리고 인천공항에 들어오면 체포해야 돼요. 예. 체포해서 48시간 내에 이제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예. 그걸 이제 검찰이 결정하는데 영장은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국민적 감정도 감정, 있고 있으니까. 여론이 있고 예. 그다음에 사안 자체가 물론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어린애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정유라를 위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정유라도 어느 정도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국민의 문매를 맞을 겁니다. 그러면 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제 법원에서 과연 기각하느냐. 근데 사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일부가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있지만 굉장히 되도록이면 영장을 좀 발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군다나 영장을 재청구했을 때는 또 발부가 좀 많이 됐거든요. 예, 아직 재청구에서 발부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 있죠. 누구 했었죠? 우병우. 예, 우병우. 예, 우병우만 재청구해서 발부. 우병우도 뭐 특검에서 제가 볼 때는 끝까지 수사를 해서 뭐 청구를 했으면 상황이 좀 틀려졌죠. 저는 뭐 그때 방송 나와서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했는데 박영수 그 특검도 그랬잖아요. 네. 재청구하면 100% 발급될 것이다. 보통 검사나 이런 분들이 그런 100% 이런 아주 확실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저도 뭐 기각되고 나서 뭐 검찰로 넘어가도 검찰은 어차피 이제까지 여론부터 문매를 맞았기 때문에 예. 이제 소신 있게 아마 수사를 해서 영장이 청구하면 뭐 무조건 발부될 거예요. 저도 무조건자를 앞에 냈었는데 아무튼 뭐 기각이 됐고요. 예. 그렇지만 정의를 가는 부분은 재판부에서 과연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제 그걸 제일 볼 것 같고 첫 번째는. 예. 두 번째는 이게 어떤 부모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과연 어머니가 구속된 상태에서 딸까지 구속해야 하느냐. 예. 그다음에 어린 애를 데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거기서 좀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영장이 또 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사안은 중대한 것 때문에 영장은 발부할 이유는 되지만 증거인멸이나 혹은 도주의 위험 여기까지 또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정서적으로 예.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그런데- 거는 구속을 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보다는 예.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둘러싼 여러 의혹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모티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예. 같아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그렇죠. 맞추는. 그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은 사실 내밀한 관계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때부터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관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40년의 기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엄마가 딸한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또 딸도 어떤 딸입니까? 공주 같은 딸이에요. 그래 너는 시키는 대로 해라. 이 포스트잇을 다 붙여가지고 사인만 해라. 상식적으로는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성격이던데 엄마한테 막 덤비던데요. 그러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시키는 대로 한다고 예. 칩시다. 했다고 치더라도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사인만 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범죄 서류도 아닌데 예. 그거 왜 붙여요? 그런 생각 안 할까요? 내가 가가지고 또 돈을 바꿔요. 큰 돈이 들어와. 또 독일에 갔는데 또 돈이 들어와요. 계속 그런 식으로. 그리고 삼성이 해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엄마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것을 정유라를 구속하라 말라가 아니라 이와 관련되어 있는 말들 가운데서 그래도 제일 그 팩트에 가까운 인물이 정유라예요. 예. 그 그런 중요한 거에 거는 대한 실마리가 나올 수 그럼요. 있겠다. 또 정유라는 정제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잘 준비했다가 자 정유라님 뭐 이렇게 해서 이건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은 그거 좀 모르는데요. 그 엄마가 시킨 건데요. 언제 어디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검찰의 기법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검찰 정원을 출신이 있으니까 검찰 받아낼 수가 출신한테 묻겠습니다. 있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교수님 재판상 불확실성도 이제 좀 거쳤다.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요 게임 끝났다는 겁니다. 더 그럴까요, 이상 변호사가? 그럼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판이 좀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는 건 이미 다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어허. 정치적 봐보세요. 정치적 불확실성도 없다. 정권 그때 돼버렸잖아요. 예. 그거를 최순실 지쪽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재판상의 불확실. 재판도 검찰과 판사 같은 경우도 이미 새 정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과거에 우병우가 있었으면은 불안실성이 있어요. 아, 이번에 A 법원인가? 좀 바꿀 수 있을까? 등등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사실 말하면 자신들이 구상할 수 있었던 그 게임은 끝났다. 이제는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 변호사님, 네. 동의하세요? 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예. 동의를 하고 뭐. 근데 뭐 게임이 끝났다고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근데 정황적으로 변호사는 보면. 끝나도 끝난 게 아니고 끝까지 그 의뢰인을 위해서 네. 법리투쟁을 해주는 게 변호사인데.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뇌물에 관한 법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예. 뇌물에 관한 법리인데 사실 거의 뇌물에 관한 부분은 이제 삼성에서 디펜스하고 이재용 있으니까. 부회장이 예. 관련된 변호인들이 그래도 상당히 막강한 활약을 그렇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태평양.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다퉈졌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뇌물 부분, 뭐 제3자 뇌물 부분 그런 부분에서 만약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지만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러면 어떤 직권남이나 강요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뇌물이 안 되면 강요고. 그렇죠. 그다음에 뇌물자가 되면 강요는 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돈을 받은 건 맞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굉장히 직권을 남용해서 뭔가 억압을 주고 협박을 줬다고 한다면 그건 또 죄질이 굉장히 불량한 거예요. 그래서 뇌물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떤 형량이나 죄질에 있어서는 이제 달라질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의 불확실성이 거쳤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그렇고 최순실 씨의 어떤 이경재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그 어떻게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그러니까 법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걸 다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의지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수사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파고 들어서 이렇게 법리적으로 싸우고 사실관계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그냥 화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제가 좀 의문시가 됩니다. 들여다봤더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관심이 양측 다. 네네. 박근혜 대통령 측도 지금 변호사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 설사 많다고 할지라도 직접 그 의뢰인, 즉 피고인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이것을 맞춰가야 되는데 유영하 변호사 혼자 만나고 있고 밖에서 아무리 화력이 좋아도 별로 이렇게 빚을 낼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혐의가 18개 혐의인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미래와 K스포츠에 대한 것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직권 남용이다. 그러면 공통된 거 공범 아닙니까? 근데 또 삼성 부분은 또 따로 뇌물이 있고요. 롯데 뇌물이 있어요. 그런데 재판이 지금 다음 주부터 월, 화, 목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 혼자 구치소 하나를 드나들면서 그걸 준비할 수 있을까 나는 좀 의아심이 가져요. 그거 뭐 재판이 보통 2주, 한 달 단위로 하면은 충분한데 재판이 월요일날 화요일에 있단 말이에요. 월요일날 어떻게 화요일날 재판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시간 끌게 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되도록이면 구속 만기까지 시간을 끌고 아니면 뭐 이재용 부회장 결과 보기 위한 마음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재판을 좀 늦게 갈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읍수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요. 딸에 대해서. 예, 그렇죠. 뭐 최순실 씨의 뭐 가장 약한 고리가 뭐 정유라일 거다, 뭐 이렇게 그런 추정은 계속했었죠. 추정은 뭐 계속 나왔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지속적으로 자기 딸을 뭐 보호하려는 그런 말들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린 학생, 그러니까 정유라 씨를 자꾸 공범으로 몰지 마라. 뭐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뭐 특검이 어린애 영혼을 죽였으면 됐지. 근데 또 감옥에 넣어야겠냐. 뭐 그게 시원하다면 그렇게 해라. 뭐 애만 특혜를 줬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졌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좀 해가지고. 금메달을 들고 간 경우에 대해서도 나오네. 면접 점수를 잘 받으려면 그러라고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간 것이고 제 생각이었다.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추정한 게 맞네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구속 중인 상황 관련해서 정유라가 애를 뺏길까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너무 잔인한 상황이다. 유라 인생은 죽었다. 특검이 너무 의혹제기를 많이 하니까 내가 완전히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이거 뭐 영화 대사 다니고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예? 변호사님, 저거 보고 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건 뭐 아무리 뭐 못된 엄마가 됐건 아니든 간에 예. 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할 텐데 그 이상하게 정말 딸에 대한 그런 집착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면 지금 국정농단이 전체적으로 보면 꼭 뭐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좀 약간 비뚤어진 좀 모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본인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정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한다면 정유라를 들어오게 해야죠. 처음부터 들어오게 예. 와서 정유라는 정말 이 일에 관여가 된 적이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범죄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그렇게 가야 하는데 오히려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딸에 대해서만 읍소를 하고 어떤 검찰이나 특검에서 비난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거죠. 예. 교수님. 네. 자, 이제 상황은 거의 종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유라 씨는 한 달 이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계속 지적하신 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네. 그리고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은 1차로 8월 17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기간이 만료란 말이에요. 네. 그때까지는 이제 판결을 못하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사건하고 병합이 같이 있습니다. 병합을 해갖고 이제 판결을 네. 선고를 해야 하니까 10월 17일까지.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에서 뇌물죄를 입증하는 게 마지막 퍼즐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도 그 전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도 다시 한번 재진입할 수 있는 거죠. 이제까지 다 추정만 했었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뭐 경제 공동체 등등의 이름으로 그동안에 많았던 수많은 정은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예. 6억 원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왜 거기 있죠? 그 최순실 돈이라더라고요. 왜 거기 있는 거죠? 그 돈이? 이번에 이사 올 때? 예, 그럼요. 오. 그거를 장시호한테 그 6억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고 현금이 있었던 거예요.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제에 최순실의 돈이 현금이 있을까? 있고 그 현금이 최순실 돈이었을까? 또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옷을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 예. 그 옷값 다 냈습니까? 언제 어떻게? 또 그거 지금 입증이 안 돼 있죠. 안 되죠. 또 그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도 병원에 많이 다녔습니다. 병원에요. 그렇죠. 병원비 누가 냈죠? 그러니까요. 누가 냈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거 뭐 여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잘 모른다 칩시다. 관심도 좀 덜하고 정유라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정유라도 병원에 가서 한두 번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 관련돼 있는 얘기를 충분히 의미 있는 증거를 만들어내면은 바로 그 딸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말하고는 결정되게 되는 예. 거죠. 이것이 1, 2년의 문제가 아니기 정유라도 때문에. 엄마 쫓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성형 시술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얼굴 보니까 좀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거는 제가 뭐. 저는 알고 있는데 개인 그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씀 못 그렇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조금 자연스럽지 못해요, 얼굴이. 제가 보더라도 저는 전문가 아니라. 말 타다 이렇게 자꾸만 뛰었고 얼굴 흔들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예. 정말 중요한 거는 삼성이 정유라를 위해서 말을 주고 돈을 줍니다. 정유라는 말 그대로 말을 타는 선수예요. 예. 이 말을 할 때 뭐가 필요해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엄마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예. 그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면은. 엄마 말과 딸의 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개입한 측면이 있어요. 딱 끄집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대 문제는 그냥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학교 두 번밖에 안 갔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는 검찰이 충분히 관련된 내용에 그동안 다 준비하고 있다가 사인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조만간에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검찰의 입장으로 돌아서 7년밖에 안 계셨다고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정유라가 들어오는 것을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 8월 17일까지 일단 구속 기간이 만료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하지만 뭐 그때까지 선고를 하라는 법은 없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를 끌어내는 것이 결국 최순실 재판, 박근혜 재판까지도 한 통으로 한 패키지로 가는데 저쪽 변호사의 이 방패가 만만치 않거든요. 태평양,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법인이죠. 그럼 이것을 뚫기 위해서 이제는 특검이 있다가 다행히 윤석열 그 수사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가서 이제 230명의 중앙지검의 막강한 이 에이스들 검사들을 갖고 싸우는 형국이 되고 좀 나아지긴 했지만 공소유지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정유라가 들어온다?
정유라가 아주 좋은 증거가 될 수도 있죠. 특히 삼성 관련 뇌물 그 과정에 보면 물론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랬자고 제가 속으로 좀 쫄고 있었어. 박원호랄지 뭐 그다음에 삼성 미래전략실 예, 그 사장 승마 옆에 상무였던 분이죠.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이메일이랄지 문자 메시지 다 이제 확보가 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들에 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정황적 증거. 그렇죠. 입증하는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유라가 굉장히 많이 훈련을 받고 왔다고 해봐요. 예. 그래갖고 계약서에 뭐 포스트잇을 뭐 붙였다 이제 그 정도는 뭐 아주 아마추어 수준일 그렇죠. 거고 예. 단지 세세하게 파고 들어갔을 때 근데 정유라가 과연 이제까지 뭐 훈련 받은 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 왜냐면 뭐 검찰 자체가 반복적으로 계속 물어보면 그렇죠. 어디가 그렇죠. 나오는 그리고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을 때는 예. 들어갈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최순실 씨처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겠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끝까지 그렇게 가버리면 그러면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 얘기를 하고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약서에 사인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그런데 볼 이제 수도 우리 있죠. 동영상 나오는 정유라 씨가 덴마크 잠시 쉬고 있을 때 휴정할 때 이제 인터뷰할 걸 그때 이제 찍었던 그 PD 얘기를 들으면 실마리만 탁 던지면 전체 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잘 설명하는 스타일이다. 저도 그렇게 봐요. 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유라는 이 주변에서 자, 지금 우리가 이거 불리하니까 조용히 있어야 돼. 그 말까지도 할 사람이에요. 보니까 저는 그 말까지도. 그러니까 아주 분위기를 막 이거 무섭게 예. 하지 말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아들 얘기해가면서 하면은 그러니까 검찰의 기법에 따라서는 훨씬 더 소득이 있는 그런 예. 진술을 받아낼 수가 일단 있다는 거죠. 윤석열 검사가 이제 중앙지검장이 됐기 때문에 예. 아마 그전 검찰 수뇌부에 있으면 그 정유라 수사를 뭐 이렇게 주마간산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원래 했던 이야기 그대로.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전설의 특수통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검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를 끄집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윤석열 지검장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특수부는 특수수사는 의지만 있으면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국 그 검사의 수사도요. 의지가 있고 시간만 좀 짧게 끝내지 않고 예. 하면 결국 진실은 밝힐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의지가 없다든가 아니면 너무나 사건에 쫓기다 보니까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예. 다른 사건 처리하니까 의지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사건이 상당히 많죠. 정윤의 문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윤의 문건 상황에 대해서 들여다보라고 했지만 국정농단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었고 전모가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수사해라라고 하는 행간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근데 있고. 거기서 실마리가 들어오면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정유라 사건은 이제 처음에도 뭐 항상 그거잖아요. 실세가 누구냐? 십상시, 문고리 3인방, 정윤회 그거 했었는데 그걸 완전히 비껴가지고 용두사미가 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물론 뭐 실체가 뭐느냐를 밝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왜 그걸 밝히려는 노력이 없었느냐, 검찰이. 그러면서 결국 우병우 사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유라 씨, 한국 송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들어온 이후에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뇌물죄의 수사가 급 탄력을 받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재판, 2차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지만 상황이 좀 진행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오를 확 뒤집겠습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 프로그램 정봉주의 품격시대 정봉주입니다. 돈도 실력이다. 이런 망언을 히트시킨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마침내 버티기를 포기하고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이화여대 특혜 입학, 삼성 뇌물 77억 원의 최종 수혜자인 정유라. 최순실, 박근혜 영린이 재판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봅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검찰 개혁 무드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경찰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에 이어 경찰 개혁까지 추진하면서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는 관측인데요.
수술대에 오른 공룡 권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5월 25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던 정유라 씨가 소송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입니다. 덴마크 검찰은 정 씨에 대해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고 정 씨는 지난 3월 지방법원에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지만 또다시 불복한 정 씨는 다음 달 8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판결을 뒤집기 어려워 보이고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진 만큼 시간을 끌어 이뤄올 것이 없다고 판단해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확한 송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덴마크 검찰은 우리나라 사법당국과 협의해 한 달 이내에 정 씨를 한국으로 보낼 방침. 정 씨는 한국에 도착하면 곧바로 검찰에 인계돼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특혜 의혹, 삼성전자의 제3자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새로운 국면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5월 25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던 정유라가 돌연 소송을 자진 철회하고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삼성 측 지원의 최대 수혜자인 정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삼성사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힐 핵심 증인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카메라를 보고 놀래요. 빨리 인사해. 그러게요. 우리가 더 놀랄게. 미쳐 고팠습니다. 딴 생각하고 있었죠? 아니요, 딴 생각 아니라 TV 보고 있었어요. TV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잘생겨서? 아니요.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이상한 네. 깔때기를 들이대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처음 나오셨죠? 예, 오늘 정봉주 품격시대 데뷔하는 날입니다. 종편은 자주 나가셨나요? 종편은 자주 나가죠. 예. 어디요? 뭐 다 나가죠, 전체적으로. 다 나가세요? JTBC, 예. MBN, 채널A, 예. SBS, KBS, 종편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말씀을 MBC. 해주시길. 아니, 뭐 종편하고 뭐 지상파 뭐 다를 바 있나요? 시청자 보기에는 뭐 다 같은 방송이죠. 여기는 공중파입니다. 예, 공중파. 예, 영광입니다. 예, 예. 박상병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모처럼 오셨어요? 예, 품격 시대이기 때문에 품격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목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시키자는데 막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조금 반성이 망을 통해서 연락을 했겠지만 최순실 씨와 결국 이경재 변호사가 협의를 해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충분히 그렇다고 그렇죠. 본다면 네. 최순실 씨가 들어오는 게 낫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근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가 현지에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 현지에서 상황이 녹록지 아까 않다. 말씀하셨듯이 예. 버티게 또 상고까지 가서 계속 그렇죠. 구속화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 예. 가가지고 성산이 없다는 판단이 먼저 하나 필요한 예.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 검찰에서도 정유라가 들어와서 조사하고 난 다음에는 한국에서 그냥 구속되지 않고 할 수 있을 여지가 더 커진 거죠. 왜? 새 정부가 들어선 것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구속이 되어 있고. 예, 그런 상황에 그런 어떤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더 버티면서 계속 해서 이런 어떤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그냥 어차피 안 되는 거를 지금 한국에 들어와라. 라고 생각도 했을 것 같고. 크게 덩어리가 세 개거든요. 덩어리가 뭐냐면은 이제 지금 정유라는 노성일 키스포츠 부장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은 럭비공이라 그래요. 지뢰박았다 그럽니다.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그래요. 어허.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들어와서 크게 세 덩어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 누구보다도 잘 알 사람이에요. 어떤 관계? 현재까지는 자기는 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말을 하지만은 따지고 사진 보니까 다 봤단 말이에요. 그 그럼요. 이후에. 어릴 때 그 비도도 알고 그러던데요.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측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삼성 말. 예. 삼성과의 관계. 삼성이 삼성. 어떤 말을 했는지, 예. 어떤 사인을 했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대 학습이기. 이대. 이 세 가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실마리를 정유라를 통해서 파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덴마크에서 있을 때
정유라한테 최순실 씨가 너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초반에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 됐건 저 제3자를 통해서 계속 뭔가 서로 주고받고 했을 텐데 아마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탄핵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면 뭔가 이제 묘수가 있을 다시 수도 있고. 정치적 액션을 취할 그렇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가 귀국하는 것도 탄핵이 된다는 할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는 걸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오라고 한 거죠. 11월, 12월에 들어와 갖고 빨리 네. 털자 이제 이런 뉘앙스로 빨리 들어오라 그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설마 나를 구속하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정유라는 거기서 더 못 버티는 거예요. 정치적 상황이 완전 이상해진 거예요. 이상도 하고 덴마크에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 설정을 해본다고 하면 엄마 나 미치겠어. 나 더 이상 덴마크에 못 있겠어. 근데 조금만 참아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죽어도 못 있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들어와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알겠습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했어요? 아, 네. 뭐 이경재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예. 뭐 변호인들은 일관되게 뭐 정유라 씨한테 국내로 들어오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조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 정치적 불확실성도 없고 뭐 재판상 불확실성도 이제 좀 거쳤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설명을 해줬다. 예. 근데 뭐 본인이 선택을 한 것이고 네, 갑자기 결정 내린 것은 아니다. 뭐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뭘 얘기한 걸까요? 아마 지금 뭐 탄핵도 이미 지나갔고 뭐 예. 대선 국면도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방금 출범했기 김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네. 탄핵도 안 될 것 같고 구속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네. 어차피 이제 탄핵도 됐고 구속도 된 상황. 그럼 새로운 굉장히 법률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도움을 받아서 그런지. 누군가의 도움을 그렇죠. 받고 있다. 왜냐하면 뭐 이대에 대해서 나는 학교도 간 적이 없고 뭐 알지도 못했다.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그건 거기서 자기는 관계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과 관련된 승마 지원과 관련돼서도 그때 그렇게 인터뷰했잖아요.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위에 포스트잇으로 다 붙여놔서 내용을 몰랐다. 사인하려는 데만 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민사소송도 마찬가지, 형사도 마찬가지인데 사인을 하면 우리가 보통 속칭 말로 빼도 박도 못 하는 그렇죠. 거예요. 빼박이가 그건- 되는 거죠. 그렇죠.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전혀 통하지 않지만 어디서 다 어드바이스를 받은 거죠. 그래서 포스트를 중요 부분 다 가렸기 때문에 이게 뇌물인지 아닌지 뭐 그런 부분은 알지 못했다. 그렇게 미리 준비를 다 했다고 보면 되고 예. 결국 뭐 송환돼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똑같은 말을 하겠죠. 그런데 사실 뭐 최순실 씨가 지금 뭐 구치소에서 있고 또 여러 가지 죄명도 굉장히 많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모녀에서 또 정유라 씨까지 더군다나 애까지 있는 정유라 씨까지 엄벌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예. 웬만큼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하기가 여의치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또 법원에서도 사실은 또 구속영장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빨리 와서 했어야 하는데 저는 그보다도 정유라가 먼저 들어와 버리면 최순실 씨가 모른다고 대답했던 것 중에서 그 노순일 부장이 얘기했잖아요. 럭비콘 같은 애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오면 잘못하면은 진술이 꼬여버릴 수가 그렇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랄지 최순실의 굉장히 불리한 진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오히려 주안점을 둬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우리가 근데 추론해 이제 볼 수 어느 있죠. 정도 좀 정리가 됐으니 이제는 들어올 때가 된 것 같다. 그렇죠. 교수님. 아니요, 정리가 된 게 아니고요. 네. 덧붙일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정리가 됐습니까? 뭐 할 의미 없다고요? 덧붙일 힘이 없는 거예요. 더 버틸. 덴마크에서 두 분이 소통이 잘 안 되지. 아니요, 덴마크에서 이거 봐보시죠. 예. 덴마크 1심 법원이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죠? 내렸잖아요. 불복했죠. 불복해가지고 항소했습니다. 예. 이제 항소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덴마크에서 구금되어 있는 시간이 한국에서 유죄가 돼가지고 구금되어 있는 시간과 같이 상쇄가 되면은 거기서도 괜찮아요. 그렇죠. 구속 기간 합산이 되면 합산이 안 됩니다. 한국에 오면 다시 살아야 돼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법적으로는 산입이다 그래요. 산입. 산입, 합산이 아니고 산입. 네, 그렇죠. 산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덴마크에서도 더 버틸 필요가 없는 것이고 버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번 결정에 오히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미 판단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들어올라오고 항소를 포기한 거죠. 항소를 포기한 거다. 포기한 그런 겁니다. 결정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겠죠? 그렇죠. 사실 지금 뭐
지금 혐의 내용 자체를 아마 덴마크 법원은 거의 인정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유라 씨 어떤 변호인도 예. 이건 뭐 결과는 좀 뻔하다. 그래서 시간 끌기로만 뭐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버티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또 만약에 거기에서 또 거기서 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덴마크 법원에서 또 송환돼야 한다고 맞는다고 했으면 또 상고를 또 해야 하잖아요. 그럼 또 시간이 엄청 가는데 그거 상당히 버티기 힘들죠. 이게 버티기 힘든 면도 있고 적어도 이제까지 버텼으면 이 시점에서 들어가면 그래도 뭔가 좀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사실은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최순실 씨, 박근혜 씨시죠? 아니요. 무슨 반성이죠? 안철수 의원 말씀하시는구나. 아니, 그럼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쳐다만 봤어요. 안철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또 대수가 있었던 것이고, 알겠습니다. 있었던 것이고, 또 앞으로도 안철수의 존재는 민주당을 더 각성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한 정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승자, 패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정치는 그 자체가 발전의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예.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어제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덴마크 검찰이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걸었던 정유라 씨가 예. 항소를 철회를 했다면서 이제 곧 한국으로 30일 이내에 송환을 할 거다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취재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트위터를 봤으니까. 제가 트위터를 보진 않았고, 근데 그 소식이 이제 국내에 알려지게 된 거죠. 네.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특이하네요. 네, 그 되게 특이하던데, 그래서 트럼프하고 친한가 보죠? 이런 들이 문제가 받아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이하네, 진짜. 되게 특이했는데, 그래서 최순실 측 변호사 분들이 예. 아니 이렇게 개인의 일을 이렇게 공적인 트위터에 이렇게 올려버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반발을 하긴 했는데, 근데 반발을 했다고 해서 덴마크 검찰이 그거를 들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어쨌건 트위터로 발표해서 좀 특이한 모양새를 좀 취했더라고요. 네.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겠다. 그러니까 개인의 정보 보호나 이런 거보다도 네. 자신들의 공식적 결정에 더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일단 정유라 씨 자체가 일단 한국에서는 그냥 사적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좀 그런 사안이고, 예. 또 세계적으로 또 관심을 또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덴마크에서도 그 정도 중량감은 느끼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하여튼 하여튼 한 국가의 대통령이 바뀔 정도의 사건에 일단 가담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그러기도 좀 곤란한 입장이고, 공식적으로 자신들 입장 그냥 하고 보려면 봐라. 네, 안 보려 말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법무부랑 연락을 해서 지금 송환 절차에 대해서 예. 논의에 착수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검찰 출신이시죠? 네. 몇 년 계셨어요? 저는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7년 정도 있었습니다. 많이 있진 않으셨네, 진짜로. 네. 어떻습니까? 지금 정유라 씨가 안 들어오고 끝까지 법정 투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들 예측한 분들이 많지 않았었나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들어와서 빨리 해결을 하는 게 오히려 정유라나 최순실한테 좋다,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어떤 의미에서요? 일단 그거 덴마크에 있어도요, 사실은 구금돼 있는 거잖아요. 예.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구치소나 교도소 틀린다 하더라도 말도 통하지 않고 예. 굉장히 음식 같은 것도 맞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물론 이화여대 입시 부정, 학사 비리, 그다음에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 뇌물 예. 이런 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다 돼 있죠. 그렇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순실 씨이기 때문에 예. 사실 모녀지간의 어떤 전체적으로 구속을 하고 또 엄벌하기에는 또 한국 정세에 약간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법적으로는요. 그렇죠. 법적으로도 사실 예를 들어 학교 입학도 본인은 그때 당시 미성년자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한 대로 난 쫓아갔다, 아니면 독일에서도 승마협에서 말 준 것 같다. 아니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렇죠. 그래서 덴마크는 이제 덴마크에 있을 때도 예. 미리 그 당시에 세계일보 인터뷰했잖아요. 예. 그 내용 중에 보면 여기에 지금 진술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들어가고 정유라 중심으로 해갖고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이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됐기 때문에 좀 버틴 측면은 있을 거다. 그렇죠. 둘이
수사 초기에 예. 만약에 정유라 씨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있다고 봐요. 예. 예를 들어서 이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엄마가 어떻게 했다라고 다 얘기하고 그리고 교수님 누구누구 만나서 그렇죠. 하라고 그랬다. 금메달 가지고 들어가라. 그러면 알아서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다 해버리면 지금 최순실 씨는 뭐 이대 학사비리나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도 전혀 모르세라고 전혀 하잖아요. 모른다고, 예. 그 부분은 오히려 정유라가 다 얘기해주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승마와 관련해서도 엄마가 얘기가 삼성에서 알아서 다 해줬으니까 너는 말이나 열심히 타라. 아하. 그리고 삼성이 돈을 지불하니까 너 뭐 비타나가 좋냐, 뭐 V가 좋냐, 블라디미르가 좋냐? 그거 아무거나 선택을 하라. 그건 예를 들어서 삼성은 그 말 자체를 사줬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명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고 대여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엄마가 아니 삼성명으로 돼 있어도 사실은 준 건데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말들이 사실은 뇌물죄가 됐던 입시와 관련된 아니면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오히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군다나 어린애고 그러니까 이제 분간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죠 초기에. 그런데요, 좀 궁금한 게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좀 버티면, 만약 지금 들어와서, 네. 지금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삼성의 뇌물죄, 그러니까 최순실 재판도 박근혜 재판도 중심에는 삼성 이재용 재판이 있는데, 거기서 이 뇌물죄가 성립이 되게 되면 뭐 나머지는 다 이제 통으로 같이 가는 건데, 지금 들어왔고 정유라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두려움은 없을까요? 좀 1심 끝난 다음에 들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려는 왜 하지 않았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사실 정유라 씨가 들으면 앞으로 이제 한 달 동안 강제 송환 절차를 협의하거든요. 우리나라 법무부하고 예. 덴마크 법무부하고 그러면 뭐 덴마크 법에 의하면 한 달 이내에 이제 송환하도 돼 있어요. 근데 절차 좀 복잡하긴 해요. 왜냐하면 덴마크하고 한국하고 직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유지를 독일로 경유하는데 할지 뭐, 그렇죠. 예. 근데 경유지를 만약 독일로 경유하면 또 독일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그 나라 독일과 또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절차가 좀 복잡한데 제가 들어오려면 적어도 한 달 가까이는 걸릴 것이다. 그러면 6월 한 중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긴급 체포한다고 하더라도 긴급 체포가 아니라 이제 체포 영장에서 체포하죠. 이미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으니까 거기서 조사를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본인이 다 세뇌를 하고 어느 부분까지 얘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이 아니 모르죠. 뭐 이건 저의 추측이지만 또 경우에 따른 조사 받다가 본인이 참지 못하고 아니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는가를 판단하지 못하고 거기서 뭐 이 얘기를 했을 때 예. 그런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와서 조사를 받으면 긍정적인 영향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혹시 돌발 변수가 있으면 결국 뭐 치명적인 그런 경우도 긍정적이라 될수 하면 있어요. 최순실 씨에게 긍정적인. 그렇죠. 네. 교수님, 네. 결국은 이경재 변호사가 누구의 독일에 이제 연락